납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시세보다 너무 낮아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공시가격이 내년에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경실련 부동산 국책팀 김성달 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재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한 몇 퍼센트 수준으로 봐야 할까요? 네,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 같은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들이 시세를 반영하는 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유형별로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시세를 한 70% 정도 반영해 왔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최근에는 한 60%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 전용 76제곱미터의 경우가 한 시세 반영률이 2018년 기준 60% 정도가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반면 아파트도 그렇지만 다 고급 단독주택이나 또는 재벌 빌딩 같은 경우, 상업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네네. 시세 반영률이 한 5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유형별로 시세 반영률이 서로 다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현대자동차가 2014년에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를 약 10조 5천억 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것은 지금도 2조 7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소 반영률이 25%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어떤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특정하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네. 실제 거래가와?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그 공시 가격은 주택에 대한 값이고요. 네. 또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국토부가 결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사실 공시가격 제도는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 개념을 도입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해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네.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공시지가라는 거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수조사하지 않고 국토부가 전국 표지에 토지 중에 50만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후에 네. 이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로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자체장이 그 3,300만 필지 개별지 가격을 결정을 하거든요. 네네. 따라서 표준지의 가격이 정확해야지만 개별지 값도 정확해지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국토부가 전수조사하지 않고 약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가격을 결정하면 이게 기준으로 돼서 각 지자체장들이 400만 호 이상의 개별주택 값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국토부가 조사하고 결정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이 정확해야지만 그렇죠. 우리가 받아보는 그 공시지가 공시 가격 등이 정확해지는 건데 지금은 이게 정확하지 않다. 이게 네네. 드러난 것이 최근에 그 에버랜드의 표준지 조작 의혹이 문제 제기가 된 바 네네. 있습니다. 이때 국토부가 조사를 한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리고 여기에 그 표준지를 조사하는 과정에 그 감정평가사들이나 감정원이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그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검찰이 수사 의뢰한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고가 주택일수록 또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예, 고가주택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나타납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이 평균 2억 원 올랐기 때문에 네. 강남 아파트 같은 건 수억씩 올랐는데 문제는 정부가 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 상승을 바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적용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더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올해 같은 경우도 2018년 기준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5% 수준입니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억 원이 올라서 한 20% 이상씩 오른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5%만 반영하는 것이 되다 보면 점점점 그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내년 공시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여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어느 정도 반영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또는 청와대에 있는 김수현 정책실장께서 또 공시가격 인상을 예고하셨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적어도 지방 아파트, 지방의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들도 시세를 70% 수준까지는 반영해서 세금을 부과 10년 동안 넘게 부담해 오셨습니다. 네. 따라서 적어도 이분들이 내는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고 또 바람직하게는 80%까지는 올려야 된다. 근데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강남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 수준이고 그런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40% 또는 뭐 현대자동차 부지 같은 경우 25%라면 예. 이런 경우가 80%가 되려면 적어도 200%, 300%도 올라야지만 그게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좀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을 5%, 6% 이 선으로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한 70%를 적정 수준으로 보시는 건데 공시가격이 워낙 뭐 세금과 직결된 문제, 네. 보유세가 늘 수밖에 없겠어요. 네, 보유세액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18억 원의 집을 소유한 경우에 네. 시세가 한 10만 원의 보유세 인상이 예상되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9억 원, 시세가 19억 원일 경우에 약 230만 원 정도가 인상된다고 정부가 밝혔는데요. 네. 한번 그 개별 사례로 좀 접근해 봤을 때 네. 최고가 논란이 됐었던 거래가가 최고가 논란이 됐었던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가 2018년 1월 기준 시세는 25억 원이었는데 당시 공시가격은 15억 원으로 네. 시세 반영률이 60%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세는 약 29억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29억 원의 시세 반영률을 정부가 내년에 80%까지 올린다 한다면 한 23억. 공시가격은 23억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세금 계산을 해보면 현재 수준은 640만 원이지만 종부세가 정부가 인상한다 하더라도 950만 원, 약 300만 원. 예, 300만 원 조금 인상이 되는데 네네. 아파트 가격이 1년도 안 돼서 4억 원이 오른 경우에 300만 원의 세부담이 그렇게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적정한 수준이냐로 보기에는 매우 미흡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은퇴 후에 네. 뭐 소득이 없는 그런 분들이 사실 네.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지방의 서민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10년 넘게 70%를 맞게 세금을 내왔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로 이번에 형평성을 맞춰서 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네. 공평과세 조세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다만 네. 그 과정에 저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또는 저소득한 분들,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가게 가지 않는 방법들을 정부가 제시해주면 감사하는 거고 그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만 그게 많이 문제가 돼서 재벌 부동산이나 고급 주택에 대한 시세 반영률을 높이지 않는다 하면 이거는 또 세금 특혜를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네.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